쭉 영화에 대한 얘기를 돈월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그렇게 길게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게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 소셜 벤처이든 또 공정행위를 시작하신 분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 그대로 인생 영화 이 영화에도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스토리는 아마 그 영화를 뭐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사람도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혹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영화하고 연결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토미에서 사례를 보듯이 아주 그 창업을 한다는 것,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 그거는 길고 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 주변한테 뭐 사장님, 대표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 좋은 어떤 그런 자극도 받고 그래서 우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번 창업을 하면 아주 길고 긴 싸움 그 자신과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미는 사실은 그 보면 인질의 경험, 그 다음에 이혼의 아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절단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단절되고 끊기고 아픔 그 자체만 남은 상황인 거죠. 극한적 상황, 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음, 저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남은 것,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 그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고 등정을 하는 것이고 클라이밍을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고 긴 자기와의 싸움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이 자기한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것과 둘 중에 만약에 약간 다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그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선전 홍보 마케팅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행 그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 특히 관광 쪽에서 일을 한다면 아까 그 이전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관광 산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식당도 될 수 있고 예식업이죠.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공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어 가이드, 또 인솔, 그다음 기획,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그 모든 것이 관광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것, 그걸 향해서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일이 닥쳐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보면 물론 이혼의 아픔도 있지만 그 가까운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싸움을 하는 데에서는 누구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또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꼭 가족이 아니라도 가까운 친구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하고 쉴 만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의, 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창업을 한다는 것,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독창성입니다. 유일무이한 것. 물론 세상에 그렇게 독창적이고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비슷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뾰족한 어떤 것을 찾아서 해야 되죠. 토미는 사실 보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산에 오르는 것밖에 잘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독창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어떤 창업을 하든 그 비슷비슷한 게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 치킨집을 연다라고 하면 치킨집도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그 식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료와 그다음에 양념과 또 판매와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창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고 끊임없이 피봇을 하는 것,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또 주변에서 좀 더 한 몇 년을 겪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벤처를 하겠다 또는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의 길이를 충분히 갖고 내게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중에 독창적인 것, 남들이 하게 돼 봐도 이건 너무 독창적이어서 해보면 좋겠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토미는 그 산에 오를 때 정보로 본다면 몇 년에 걸쳐서 수집한 정보 있고 자료에 있고 독창적인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어떤 경험이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동료를 찾습니다. 혼자서는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험준한 산을 또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료가 필요합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동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동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료가 있다면 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떤 동료가 있을 때 그 동료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할 때는 그런 동료를 찾는 것 필요합니다. 동료라는 게 저보다 뛰어난 동료가 있으면 좋겠고 완벽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본인이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흠이 다 있잖아요. 그 동료도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찾아보면 흠이 너무 많아서 흠투성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보면 동료 입장에서 보면 저도 흠투성인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성격이나 또 어떤 표현 방법이나 또 정리하는 능력이나 무엇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보완이 되면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를 바라볼 때 흠이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장점을 키우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미가 분명히 올라가려고 한다면 혼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는 뭐 동료도 얘기했죠. 혼자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토미는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동료에게 가서 시간을 놓고 충분히 하라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던 외부하고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 됐던 그 통화됐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넘는 것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의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힘들 때 함께 기대어서 갈 수 있는 벗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벗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미는 그 인생을 많이 산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창업을 한다, 스타트업을 한다면 혼자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하거나 그룹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동아리 모임을 하든 그럴 때 동료들에 대한 어떤 우애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동료의 장점을 자꾸 보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오래 끈끈한 인간의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표냐, 누가 동료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끈끈이 이어가는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창업을 한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위기는 어느 누구한테나 어떤 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도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똑같이 오는데 누구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그마한 위기에도 흔들려서 결국은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을 놓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토미는 떨어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클라이밍 할 때 올라가는 것은 떨어지는 연습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질 때 로프가 있으니 생명 안전줄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지만 그 토미는 그 연습할 때 그 케빈하고 연습할 때 그럽니다. 그 떨어지는 연습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올라타다가 잘못 디디거나 잘못 만지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떨어지는 연습, 실패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 떨어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송하지만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게 끝나는 인생이 마치 끝처럼 생각하시는 또 그렇게 주변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을 잘 하시고 그 성공한 경우를 제가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다시는 안 밟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 좀 더 좋은 쉽게 하시는 분은 실패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거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그마한 일, 또 어떤 실수가 생길수록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너 때문에 잘못됐다. 뭐 서로 이제 질타를 하고 네가 문제니 내가 문제니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왜 이게 실패했지? 어떤 게 문제인지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다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죠. 차 사고 나거나 어떤 문제 생기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많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도 생기는 법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 다섯 번째 멀리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또 정보도 많이 생기고 그런 정보를 갖고 또 경험을 쌓고 그래서 그럴 때 예측되는 어떤 것들을 미리 학습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망 미래에 그다음에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가면 될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배를 저어갈 때 선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한다는 건 바로 그것은 기존의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멀리 있다는 건 뭐냐면 혼자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것, 또 그런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스터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보를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타트업은 성공할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참 많죠. 저는 사실 이런 전문가들 보면 토미는 뭘 먹고 살았을까? 저렇게 산만 타고 또 어떤 사람들 서핑만 하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술인들은 먹고 살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시 토미하고 연결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입니다. 파타고니아 회사는 이 등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험의 세계에 관련된 그런 옷과 장비와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신발도 포함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재밌는 거는 뭐냐면 파타고니아 홍보 대사들을 임명합니다. 홍보 대사가 누구냐? 여기 뒤에 살짝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토미의 얼굴도 있습니다. 토미도 역시 이 파타고니아의 홍보 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회사에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떤 것에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겠지요. 홍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에서는 기꺼이 또 임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짠 그 영상에도 바로 이제 파타고니아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 회사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전문가들이 등산을 하면서 또는 서핑하면서 또 트레킹을 하면서 각종 장비들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자기들이 전문적 그 어떤 기술 아이디어로 디자이너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십 명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보 대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토미 같은 사람들 정말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장비, 생산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것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쉽게 결정하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창업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힘으로 그것이 오래 유지되고 장기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한두 명의 아이디어, 순간에 어떤 순발력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시대는 것 아닙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고 상황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의 니드가 달라지고 그 니드에 따라서 어떤 생산품도 시제품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학습과 이런 관계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 공정여행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공정여행 하면 정의 개념, 그래서 한 번에 얘기하면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일반 여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광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사람들 창업하신 분들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만나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과정을 정말 계속 해나갑니다. 한번 출발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걸 유지하고 만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새롭게 창업을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최근에 이제 올라온 그 스타트업과 관련된 사례들을 국내 사례죠. 국내 사례를 여기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사례는 제가 모은 것은 특히나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이것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코로나 때는 어떤 것들이 스타트업으로 출발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무빙 트랩이라는 스타트업이네요. 관광 스타트업인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그 장애인 여행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떤 캠핑을 위한 그것을 타겟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안전한 그 공간을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겠지만 야외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캠프나 캠프파이어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거에서 대한 아이디어, 그런 요구를 아마 받아서 이런 창업을 하신 것은 아주 흥미로운 거고요. 두 번째는 로이쿠라는 그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을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소규모 세분화 비대면 여행 상황이 강화되면서 투어 차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로이쿠라는 회사에서는 여행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랫폼은 상당히 쉽게 생각하면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투자가 또는 상당한 준비와 조직화를 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를 먼저 조직할 것인가 소비자를 먼저 조직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플랫폼의 형식과 방법과 또 그만큼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달 사업 요즘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건데 배달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내가 라면을 시키고 싶어서 그 어떤 배달 업체한테 전화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라면 종류를 얼마큼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는 얼마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데 거주하는 데나 사무실이나 또 집에서 가까운 라면을 선택할 것이고 종류가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 맛에 따라서 기호나 요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러면 이 플랫폼은 그만큼 많은 다양한 그 라면의 메뉴를 갖고 있는 그런 라면집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관계를 맺죠.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먼저 모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생산자를 먼저 모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씩 올라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생각하신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소비자 먼저 모으면 그 많은 소비자를 모았으니 라면집 다 쫓아다니면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생산자 먼저 쫓아다니면서 라면집 다 돌아다니면서 저 메뉴 사진 찍고 또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스토리텔링 다 모아서 그 스토리를 다 모은 다음에 우리는 이런 스토리와 이런 특징과 이런 주인분들이 만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소비자에게 홍보를 해서
그래서 흥미롭게 다가서서 소비자가 그 많은 여러 다 배달 업체의 플랫폼을 넘어서 여기를 선택할 것인지, 무엇이 무엇이 먼저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는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을 얘기했습니다. 택시를 먼저 모을지 아니면 소비자를 먼저 모을지 모르지만 뭐 동시에로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중점을 먼저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좀 흥미롭네요. 세 번째는 여행 일정 플래너를 운영하는 트래블리 맵이라는 데가 있네요. 물론 여기 소개하는 데는 아마 그 스타트업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서울관광 스타트업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에 아이디어나 사업과 콘텐츠에 대해서 수상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보면 유사한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 창의성이 있을 거고 그 팀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외부적 영향이나 국내나 국외에서도 충분히 넘기고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나 그걸 한번 응모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부터 다른 사례 이런 관광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례를 좀 모으시고 거기서 배울 것과 또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것, 팀워크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할 일 중에 몇 개 그 기관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료를 얻어야 되겠죠.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업진흥원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창업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그다음 정보, 교육과 관련된 거, 뭐 자금, 그 융자를 어떻게 받는지 최신 정보와 그 정보들을 다 모은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그래서 K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여기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보고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진흥원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당장 창업을 하는 데 들어가기보다는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먼저 익히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채용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저보다 많이 알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좀 많이 소개된 게 로켓펀치라는 사이트인데 저는 좀 오래되기도 했고 다른 데보다 로켓펀치에서는 스타트업 관련된 최신의 내용과 그런 채용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조인스, 원티드, 데모데이 뭐 이렇게 대표적인 업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스타트업 관련돼서 어떤 채용 정보가 있으니 유심히 보고 이런 데서 한번 일을 해보시고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꼭 굳이 창업을 안 해도 이런 데서 좋은 데서 또 직장인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회사 내에서 창업을 하는 마인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성취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유심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단 요즘 스타트업의 경향상 보면 ICT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IT에 대한 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충분히 어떤 기술, 테크니컬한 것들을 숙련시켜야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먼저 학교 생활에서는 유심히 그런 정보도 보고 또 어떤 인턴십이나 어떤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방학 때를 이용해서 경험도 해보면서 스스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을 하면 이건 뭐 나중에 될
알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창투라고 하죠. 창업 투자. 아무래도 뭐 아이디어 좋긴 해도 또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뭐 융자를 받든 투자를 받든. 근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면 또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가 분명하고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상이 있는데 아이디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 이 사이트 그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젤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그마한 규모이지만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 사이트에 어떤 기업 정보나 아니 컨텐츠를 올리면 그 엔젤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연락도 하고 또 서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굳이 창업까지 안 가고 뭐 책을 쓰고 싶다. 이런저런 거에 대해 컨텐츠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마이 컴퍼니라는 데, 와디즈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마이 컴퍼니는 특별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고 또 편리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입도 쉽기도 하고 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오마이 컴퍼니 같은데 또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와디즈 같은데도 충분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셜 벤처 또는 이런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취업 이전에 창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청년들의 창업, 청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겠다, 청년들이 어떤 것을 모험 삼아 하겠다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창업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기회들을 주는 그런 시간들,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학생 생활 하지만 틈틈이 여러분들께 한번 모여서 이게 창업, 소셜 벤처, 또 사회적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형태나 사이즈 규모나 상관없이 또 한번 공부도 해보고 또 두드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여행에서도 이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문화가 있으면 한번 여기저기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관광두레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여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광산업으로 본다면 특히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도 많고 식당이나 외식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예품으로 창업이나 또 그런 취업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학창 생활하면서도 그런 방학 동안이나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그 관심 갖고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요즘에 뭐 일주일이나 프로젝트를 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후의 생활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위기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화된 것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하고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실패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고 그 실패를 다시 삼아서 교훈 삼아서 더 넓은 세계로 걸어나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 동료를 찾는 것 대학교의 컴퍼니 어떤 친구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
힘이 들 때에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지금 또 만나시고 또 조금씩 그런 경험을 고민을 또 함께 나누는 친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학교 학창 시절에 가장 남는 큰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